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런 우려를 범하지 마시라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지를 매매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토지의 지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을 드리고요. 비교 어떤 사례들을 어떻게 파악해내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처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가격, 집가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 집가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토지를 투자할 때 가장 실질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토지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토지 가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즉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의 거래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토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즉 내가 토지에 투자할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지금은 활발하지 않지만 앞으로 활발히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 개발 압력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적정한 가격에 내가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토지인데도 이 토지에 따라서 붙여지는 가격들의 명칭들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시지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토지 가격에는 실거래가라는 것도 있죠. 또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긴 한데 사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는 건데요. 시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세. 토지 가격의 시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정가. 이러한 같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에 대한 말들이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당연히 거래세가 발생을 하죠. 매도하시는 분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를 사시는 분들은 내가 새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가 발생할 텐데 이러한 세금들을 보통 우리가 거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토지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는데 그런 세금을 보통 우리는 보유세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토지에는 보유세가 여러 개가 붙을 수가 있는데 뭐 종합부동산세로도 붙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세가 따로 있죠. 그런 것들에 보유세가 있는데 그럼 국가는 이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관계가 없는 것이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공시지가에 보통 2배 정도가 실거래가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 가격이 세종처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곳은 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하고 차이는 맞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뭐 3배에서 5배 정도 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게 5배 이상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참고사항 정도로만 파악하시는 것이 제가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거래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얘기하겠죠. 시장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고 팔리는 가격이 실거래가인데, 우리가 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 지역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사이트 같은 데서 들어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요즘은 워낙 프로테크 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몇 개의 프로그램들, 어떤 앱들만 확인해 봐도 쉽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들은 이런 것들 있죠. 뭐 디스코, 그 다음에 밸류맵, 땅량, 요 정도, 요 세 개 정도의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들만 아셔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다른 것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뭐 하나 예를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시가나 실거래가는 쉽게 나와 있는 금액이니까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어떻게 시세를 파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전에 이 감정가에 대한 부분도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감정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정가도 종류가 감정가를 내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토지를 살 때 제 돈을 100% 주고 사시는 분은 드물잖아요. 당연히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를 사실 텐데,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서는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대출을 내줄 거잖아요. 그럴 때 은행에서 대출 때문에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겠죠. 감정가는 감정평가사 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이럴 때 감정을 하기도 해요. 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온 경우, 경공매일 때도 감정을 필요로 해야 최초에 이 경매가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을 내는 경우는 수용될 때, 어떤 토지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수용을 될 때 이 수용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감정도 같은 감정평가사들이 하지만 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대출을 일으킬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토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측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대출에서는 감정가가 조금 낮게 나오고요. 경공매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보다는 높게 나온다고 보는 거고, 상황에 따라 틀린데, 하여튼 이런 감정가도 지가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 어떤 지가를 시세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 실거래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땅, 그 토지의 시세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래 사례를 어떻게 하겠어요? 비교해서 평가는 거래사례 교육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텐데, 우리가 이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비교하는 게 아니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의 지가를 알기 위해서 주변의 토지들을 내가 비교할 텐데, 아무 토지나 가지고 비교하면은 내가 오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사례를 볼 때, 크게 저는 카테고리적으로 두 가지 큰 부류로는 두 종류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물리적 또는 환경적 요소를 보셔야 됩니다. 물리적, 환경적 요소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각이 쉬우신 부분들인데, 이 공법적인 규제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법적 관계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에 토지를 투자하겠다고 선별했을 때 책상머리에서 간단히 파악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찾아가서 임장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느 지역의 토지를 내가 사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거기는 어느 정도 집값이 형성되어 있지라는 부분들을 책상머리에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만을 가지고서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리적 환경우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내가 살려고 하는 주변의 인접지역을 봐야 되겠죠. 내가 살려고 하는 곳은 세종시 금남변 토지인데 전동면의 토지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접지역의 토지를 보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토지랑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토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로와의 관계, 교통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관계, 도로 사정이 비슷한 곳을 보셔야 됩니다. 즉 내가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는가, 내가 두 개 면이 접해 있으면 두 개 면이 접해 있는 토지, 도로의 폭이 4m냐, 3m냐, 6m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비슷한 도로 사정이 있는 곳을 물리적 광역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그 토지의 크기가 좀 비슷해야 돼요. 크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평짜리 토지와 1000평짜리 토지는 평당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토지가 평당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똑같은 그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100만 원, 100평짜리 토지가 똑같이 100만 원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잘게 잘라질수록 평당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겠고요. 가장 많이 일반인분들이 찾으시는 토지가 보통 200평에서 300평 사이의 토지들이다 보니까 그런 토지들은 오히려 좀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모양입니다. 모양. 토지의 모양. 토지의 모양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같은 크기라도 토지는 모양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형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모양이 내가 쓸만한 토지냐. 예를 들면 제가 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 보통 바닥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바닥 면적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가장 면적 효율이 좋은 게 정사각형이면 좋을 텐데 30평 정도의 바닥을 한다면 가로 세로 보통 10m일 거잖아요. 10m. 그래야지 100제곱미터 대략적으로 돼서 대략 30평 정도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그 토지 위에 이러한 건물을 올렸을 때 그렇다면 최소한 양쪽 이 사이드도 뭔가 1, 2m는 떼어놓을 테니까 내가 이 한 폭을 15m 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토지냐. 그래서 가로 세로 15m, 15m가 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냐도 중요해지겠네요. 그리고 모양이 안 좋고 뾰족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로스되는 부분들이 쓸모없는 땅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그런 토지들은 가격대가 좀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물론 그 외에도 현장에 가서 어떤 경사도라든지 그 토지의 그 토지 질 있잖아요. 이게 사질토인지 아니면 어떤 진흙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차후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컴퓨터 상에서 비교할 때 인접적이냐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로 사정이 비슷한 곳이냐 아니면 크기나 모양이 얼추 비슷하냐 또는 주변에 유해환경들이 접해져 있는 부분이 비슷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 사례에서는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법적 규제 관계입니다. 공법적 규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겁니다. 지역지구. 그러니까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냐 아니면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자연안전 보존지역이냐 이런 거. 예를 들면 같은 관리지역이 있더라도 여기가 계획관리냐 아니면 보존관리냐 생산관리냐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차이가 나죠. 토지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고, 우리가 토지 이 가격은 내가 이것이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로 지역 지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 취락지구냐라고 하면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60%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의 지역지구랑 같은 땅을 비교해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또 이 공법적 규제, 또 이런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목도 중요하겠네요. 내가 지금 전을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대지의 가격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는 주변의 임야량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가 지목이 전이면 당연히 전과 비교를 하는 것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공법적 규제, 그 외에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 공법적 관계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일반인 초보자인 분들은 요 정도 선에서 비슷한 부분에 비교 사례를 판단해서 이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 시세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하시고 나서 현장을 가보시는 거죠. 임장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을 가실 때 잘 모르시고 가시면 의미가 없으니까 주변의 공인중개사분하고 같이 어차피 토지를 거래하시려면 직거래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건데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공인중개 사무소를 몇 군데 들리셔서 좀 친절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임장을 활동을 해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토지의 시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결정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개별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도자분과 매수자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에는 우리가 임자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특정 토지를 바라보시는 눈들이 다양해서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도 그 토지의 지가를 매기는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로 사실은 이 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 토지를 팔려고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살려고 하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개사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잘 상의를 하시면 아주 적정하고 현명한 가격에 토지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한번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요즘 프로테크 기업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앱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앱은 디스코 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디스코 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 딴 거 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2006년도 정도 되는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최근가가 중요할 거니까 저는 작년 2021년을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위성사진 상태로 보는 것보다 토지는 지적도 상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인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들여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좋은 어떤 지역을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전체 볼게요. 여기가 세종이고요. 여기가 대전 사이에 여기가 금남면이라는 지역인데 금남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지역에 보다 보면 여기에 그 대박리라고 말 그대로 이름도 대박이 나는 대박리 토지에 작년에 거래된 같은 말이에요. 거래됐었던 사례들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마을인데도 여기는 평당가가 60만원, 여기는 120만원, 보통 200, 한 4, 50만원
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여기는 400만 원. 다양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가장 작은 이 60만 원짜리 토지와 120만 원짜리 토지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60만 원짜리 토지도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거고요. 120만 원짜리도 개발 제약의 구역인데 요건 조금 더 작고 요건 큰데 왜 이게 토지 가격이 더 높으냐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도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만 원 토지의 도로는 딱 보시더라도 여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맹지죠. 그리고 요 120만 원짜리 토지는 보시면은 세로 한 면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가라고 하는 것은 세로 한 면이면 세로라고 하는 것은 폭이 좁은 도로고요. 요 가라고 하는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도로가 있긴 있는데 어떤 자동차는 들어갈 수가 없고 뭐 경운기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토지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두 토지 차이는 같은 개별 제한 구역이지만 그 도로에 접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느끼셨겠죠? 이건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목 자체도 이건 자연 녹지일 거예요. 아마 색깔이 볼게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건 맞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요 토지 같은 경우는 보시겠지만 짠, 제1종 일반 주거구역이고요. 지구단위 계약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고요. 똑같은 건데 요 위에 299만원짜리 있죠. 요거하고는 똑같은 구조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났냐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면적이 대지 면적이 134평이고요. 요거는 대지 면적이 좀 더 작잖아요. 그래서 2배 정도는 아니지만 나서 그 가격 차이가 좀 난 거라는 거고요. 이쪽 아래 보시면은 여기는 벌써 400,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400, 요거는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지목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금액에 이거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이 넘게 거래가 작년 10월에 됐네요. 그것은 여기가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는 이쪽은 마을 안쪽에 있는 토지들이라는 거고요. 도로 사정이 여기는 그 주 메인 도로가 있는, 즉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 접해져 있는 도로 사정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공시지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찍어 볼까요? 이 토지는 6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 토지의 공시지가를 한번 보면 이 공시지가는 작년 21년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5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토지 볼까요? 120만 원짜리의 공시지가는 작년 기준 50만 원이면 여긴 2배가 넘게 난다는 얘기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공시지가가 150만 원, 작년 기준 150만 원 선인데 400만 원이면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에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 참고사항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같은 마을에 있는 토지들에도 도로 사정이나 아니면 지목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지구 제한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토지 가격들이 형성이 되니까 항상 내가 비교 자료를 볼 때는 나랑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토지와 비교 자료를 해보시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토지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응이 좋다면 계속적으로 몇 개의 강의 내용을 좀 더 찍어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